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재택 치료자들의 치료받기가 불편하기 짝이 없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은 데다 치료약 처방도 제대로 배송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도 늘어난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분산형 일자리가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에 선정된 지 1년. 주관 기업인 명신이 해외 물량 확보에 성공하는 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GM 협력업체였던 70여 곳의 부품업체와의 동반 성장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익산의 신규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이 시민청원에 등장할 정도로 커지고 있어 지방선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시 주택 정책이 시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총량 관리제를 통한 분양가 안정과 신규 주택 공급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과를 신설해 출범했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소상공인의 지원과 정책 발굴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에 맞춰 새롭게 방역 지침이 도입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확진자 격리 기준을 변경하고 재택치료자를 위한 상담센터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상담을 받기 어렵고 또 병원과 약국도 늘어난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소식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자 새롭게 마련된 방역 지침. 재택치료 위주로 방역 체계를 개편하면서 지역별로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급등하면서 상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일반 관리군의 경우 안내 문자 외에 별도의 연락이 없어 스스로 찾아서 치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찾아서 했어요. 그리고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최초에 확진됐을 때 그래도 좀 전문적인 상담자가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역의 병원도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전담 병원에서는 백신 접종과 신속 항원 검사,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가 추가돼 업무가 몰릴 경우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약국의 경우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배송 건수는 하루 평균 1에서 70건이었습니다. 재택치료자 의약품 문의 외에도 상비약과 자가검사 키트를 찾는 전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상비약과 검사 키트를 과하게 구입해 정작 필요한 사람이 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서 바로 할 수 있지만 사서 지내놓으라고 하니까 필요없는 약들을 갖다 싸놨다가 버리고 날짜 지났다. 한편 군산과 익산보건소는 재택치료 과정에 대한 보편적인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은 SNS나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유해 치료자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2,500명을 넘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2,57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213명, 익산 390명, 군산 376명 순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일 기준 1.19로 이틀 만에 상승했습니다. 재택치료자는 하루 동안 3,929명이 늘어 15,2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시가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18세 이상 미접종자로 중증 또는 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재가노인 등 고위험군은 우선 대상자에 속합니다. 오는 3월 6일까지는 사전 예약 없이 당일 접종이 가능하고 7일부터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처럼 사전 예약 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당일 접종 희망자는 김진호 내과와 미소 이비인후과, 또 박앤박 내과 외과 의원, 성가 의원으로 전화 문의 후 방문하면 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9만 명을 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만 3,0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389명, 사망자는 36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7,23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비율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85%,
40, 50대 중장년층이 12%, 청년층이 3%를 차지했습니다. 익산의 신규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이 시민청원에 등장할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논란이 지방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지금의 익산시 주택 정책이 시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고, 또 익산시는 총량 관리제를 통한 분양가 안정과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한 인구 유입 등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최근 분양을 마친 익산의 신규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옵션을 고려하면 1,200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인근 전주와 군산의 평균 분양가 900만 원대와 비교되면서 최근 시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분양가가 익산시장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용식 출마 예정자는 민간개발 중심의 익산시 주택정책이 잘못됐다며 이미 허가를 완료한 12,000세대에 대해 원가 분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건설업체의 합리적 수익은 보장하고 환수된 초과 이익은 입주자에게 돌려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TF팀을 만들어서 모든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들한테 분양 받은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정책, 이걸 추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최정호 출마 예정자도 익산시의 주택정책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로 인해 고분양가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영개발 강화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국토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반값 아파트 공급을 실현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가지 정도의 반값 아파트 그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공공용지 아파트를 진다든지 그 수익을 분담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신혼부부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김대중 출마 예정자는 익산시가 10년 넘게 공영개발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익산 시민들에게 분양가 책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익산에 건설되는 아파트인 만큼 지역자재 납품 확대를 제도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양가가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해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여러 가지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들을 유튜브로 생중계해서 시민들이 정말 분양가가 이 정도 이루어졌구나에 대한 알 권리 차원에서. 이에 대해 익산시는 아파트 총량 관리제를 통해 분양가 안정에 나서고 있고, 평화지구 LH아파트는 분양가 800만 원대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공원 민간개발과 만경강 수변도시 등을 통해 인구 유입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모현동 택지개발 이후 10년 넘게 잠잠했다가 최근 아파트 공급이 활발해진 익산. 고분양가 논란 등 익산시 주택정책이 시장 선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익산과 군산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관련 서류와 함께 후보자 기탁금을 내면 됩니다. 기탁금은 시장 선거 200만 원, 도의원 선거 60만 원, 시의원 선거 40만 원입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 배포와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서동석 군산시장 출마 예정자가 첫 번째 핵심 공약으로 산업단지 안에 시장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서동석 출마 예정자는 현장에 답이 있다며 산단에 시장 집무실을 설치해 세일즈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의 어려운 점을 직접 들어 지원책을 마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인재 채용과 청년 고용 창출을 통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에게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만금 도민회의는 오늘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송변전 설비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발주 회사의 부당이익과 견제 기능이 사라진 민관협의회 3기 구성 등으로 앞날이 어둡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산과 김제, 부안 등의 공동 분담금 증가로 예산을 낭비하고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새만금 도민회의는 현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대선 주자들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갯벌연구센터가 군산 내흥동 금강하구에 건립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사업비 126억 원을 들여 내흥동 2만 2천여 제곱미터에 새 갯벌연구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갯벌센터 신축을 위한 실시 설계와 도시계획 시설 변경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착공해 2023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갯벌연구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오식도동 군산대 새만금 캠퍼스를 임시청사로 사용하면서 갯벌 어장 생태계 등을 연구해 왔습니다. 군산시가 강소특구 전기차 부품 소재 활성화를 위해 18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친환경 전기차 공동개발 분야 에디슨 모터스와 10개사, 전장 부품 양산에 코스텍과 6개사, 친환경 전기 농기계 개발에 발산공업과 5개사가 참여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18개 기업들은 기업 간 기술 교류와 신규 국책사업 공동기획, 공용 장비 활용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가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에 선정된 지 1년이 됐습니다. 명신이 해외 물량 확보에 성공하면서 내년부터 전기차를 양산하게 되는데요. 군산형 일자리가 본궤도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한국GM 협력업체였던 70여 곳의 부품업체와의 동반 성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전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에 선정된 군산형 일자리. 명신 등 전기차 업체 4곳에 오는 2024년까지 3,200억 원 규모의 직간접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미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R&D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명신이 자체 개발한 전기 마이크로버스가 올해 말부터 이집트의 국영기업에 연간 2,000대, 국민교통수단인 이툭툭은 연간 10만 대를 수출할 예정입니다. 미국 패러다이 퓨처사에는 고급 전기차인 FF81을 내년부터 연간 8만 대, 6년 동안 50만 대를 위탁 생산합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인 바이톤의 위탁 생산 계약이 무산되면서 일자리는 300명에 그쳤지만 올해 말까지 500명, 내년에는 300명을 더 뽑을 예정입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지난해 군산에 공장을 짓고 전기 중형버스에 이어 1톤 전기 트럭 생산과 전기 상용차 종합제조업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창모터스는 오는 6월 준공하면 단위국 카고 모델과 배터리팩을 하반기부터 생산하고 코스텍은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갑니다. 군산시는 올해까지 700여 개, 내년에는 1,0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명신이 추가적으로 한 200명 이상은 더 확보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명신 전체 규모가 올 지나면 500명 이상 될 것이고 내년부터 생산이 들어가면은 명신 아까 대표님 말씀은 최소한 명신이 800명 이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상생형 일자리 1년 정도 명신 인원이 제일 많은 데라 좀 늦어졌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돼서 내년 가면은 충분히 그 정도 인원은 확보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GM 협력업체였던 70여 개의 자동차 부품업체와의 동반 성장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명신은 미국의 FF81을 부품 국산화 60% 이상을 적용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업체와의 협업은 쉽지 않습니다. 국산화 계획 60%는 일단은 군산 지역에만 제한해서 한해서 생각하는 그 플랜은 아니고요. 저희가 임의로 다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최종 업체 선정에 대한 권한은 패러데이 퓨처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일단 군산에서 그 기존의 그 에셋을 자산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 공급할 수 있는 업체부터 우선 협의를 좀 해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항목을 찾아 나갈 것이고요. 부품업체들이 전기차 부품 생산으로 전환하게 되면 기술 개발과 설비, 판로 등 투자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회 산자의 차원에서요. 우리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우리나라의 그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그 사업 전환에 대해 지원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자동차 카센터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영업자들이 계신데 이분들 역시도 전기차 시장이 형성되면서 상당 부분 그 어려움이 처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포함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들 현재 모색하고 있고요. 한국 GM 군산 공장이 떠난 자리에 뿌리를 내린 군산형 일자리. 지역 경제를 이끌 상생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 부송 4지구 일부 토지주들이 법원에 환지 신청 및 추첨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부송 4지구 토지주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토지주 11명은 전북개발공사가 일률적으로 다른 자리 환지 방식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 14일 전주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토지주들은 또 집단 환지 지정도, 환지 계획 작성 전 60일 이내 토지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관련 지침이 있음에도 전북개발공사는 집단 환지 신청 접수 기간을 22일만 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오는 4월부터 3개월간 유료화로 운영됩니다. 군산시는 지난 1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 유료화 시범 운영을 합니다. 유료화 시범 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점검한 후 오는 7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93억 원이 투입됐으며 3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55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군산 원예 농협이 준조합원에게도 결산 이익을 나눠줍니다. 군산 원협은 지난해 결산 이익금 일부를 고객에게 환원하는 준조합원 이용고 배당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준조합원도 조합원 못지않게 농협 손익 기여가 크고 농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합니다. 군산 원협은 지난해 90억 원의 매출 총이익과 20여억 원의 영업 손익을 거뒀고 신용사업으로 수신 2,600억 원, 여신 2,100억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익산의 경우 지난해 기준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소상공인 15%가량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익산시는 소상공인과를 만들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과 정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 중앙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장성만 씨. 코로나19로 인해 갈수록 손님들이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상황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지금 너무 힘들어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점은 지금 말하자면 금전적으로 많이 애로사항이 많죠. 대출이나 이런 거 지금 많이 필요한 상태죠. 익산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 비해 지역 소상공인 15%가량이 폐업한 상황.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소상공인 전담부서인 소상공인과를 신설했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소상공인 정책계와 소상공인 지원계, 상권 활성화계의 3개, 14명의 직원으로 편성돼 맞춤형 정책 발굴과 지원 업무에 나서게 됩니다. 소상공인들은 전담부서가 새롭게 탄생한 만큼 기존 정책보다 확대된 정책을 만들어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익산시 소상공인이 18,600여 소상공인이지만 소상공인 생계 가족은 약 10만여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만여 생계 가족들한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개발과 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조례 등을 통해서 많은 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라고요.
소상공인과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해 업체별 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천만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출연금 심의와 추경 예산 확보에 나섭니다. 또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했다가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기본수당 지급을 위해 지원 근거와 규모, 지급 대상 등을 논의 중이고 코로나19로 온라인 시장이 확대된 만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라이브 커머스 제작을 검토 중입니다. 새로 출범한 소상공인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새롭게 탄생한 소상공인과의 정책들이 상인들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발전용 수입 목재 펠릿 가운데 세관과 산림청의 검사와 단속은 26.5%에 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지난해 하반기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발전소용 수입 목재 펠릿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결과 79건 가운데 검사와 단속은 21건에 그쳤습니다. 군산세관은 13건을 검사해 모두 적합으로 나왔으며 산림청은 8건을 단속해 1건은 품질 기준 부적합으로 반송 처리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입고 물량은 23만 톤으로 상반기보다 5만 7천 톤이 더 수입됐습니다. 실뱀장어의 무분별한 포획을 막기 위해 불법 조업 단속이 진행됩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 조업 시기에 맞춰 오는 5월 27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실뱀장어는 양식이 되지 않는 고가의 어종이기 때문에 무허가 무등록 어선의 불법 조업이 성행하고 해상교통 방해 등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금강하구와 새만금 방조제 등을 대상으로 불법 포획 어획물 매매와 유통행위, 불법 어구 적재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익산 금마면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 50분쯤 단독주택 내부에서 불이 났으며 소방서 추산 6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불은 벽난로 연통 과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청년 일자리를 알선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23일 일자리 매칭데이에는 군산 미래산업 특화기업과 로컬푸드 관련 기업 34개가 참여해 150여 개 일자리에 대한 상담을 벌이게 됩니다. 참여 대상은 군산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21일까지 군산 고용위기센터에 입사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전주시 구급공무원 유족이 전주시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전주 완성경찰서에 따르면 유족은 전주시장 등 시청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업무강요,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17일 고발장을 냈습니다. 특히 유족은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전주시청 직원들이 비아냥대거나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뚜렷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에서 아동 학대 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아동 학대 신고는 지난 2019년 1993건, 2020년 2453건, 지난해에는 2527건입니다. 아동 인구 1000명당 학대 피해를 본 아동수를 뜻하는 피해 아동 발견율은 전북이 7.4%로 전국 평균인 4.9%보다 높았습니다. 전라북도는 피해 아동 치료와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늘릴 계획입니다. 완주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되면서 경찰이 경위파악에 나섰습니다. 정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50분쯤 완주군 화선면에 내걸린 윤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지난달 도내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명이 늘어 92만 3천 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9%포인트 상승한 59.3%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는 3만 6천 명으로 같은 기간 4천 명이 줄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은 도소매 음식업종의 소비 심리 회복과 공공 일자리 시작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 고용률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군산시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확대합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로컬푸드 인증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농약과 유기농 등 5단계로 구분해 인증을 부여합니다. 인증 기간은 2년이며 연 2회 이상 농작물과 토양 시료를 수거 분석해 안정성을 관리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128명의 농업인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군산시가 올해 전기차 800대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군산시는 전기차 지원금 가운데 국비가 최근 확정됨에 따라 지방비를 확정하고 이달 안에 상반기 지원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전기 자동차 354대와 전기 화물차 300세대, 전기 이륜차 150대, 전기 굴착기 5대, 전기버스 8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100만 원 정도 줄어 지원 대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철도 전북본부와 익산시가 열차 이용 활성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열차 관광 상품을 공동 개발하게 됩니다. 또 익산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차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렌터카와 숙박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전북에너지서비스가 익산시청을 방문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사랑의 장학금 4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장학금은 관내 저소득층 가정학생 20명에게 200만 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익산 우성약국이 익산시청을 방문해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에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후원된 성금은 나눔 곳간에서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밥차 운영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익산 가구 대통령 대표와 딸 진수민 양이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성금을 익산사랑 장학재단에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14도, 최고기온은 영상 9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